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8월 18일 오후 7시 반입니다. 어제 배달된 조선일보를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전날 열렸던 의료 파행에 관련된 국회 청문회 기사가 한 줄도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혹시 이 서대문 지역 배달판이라서 이런 건지 하고 오늘 편의점에 가서 몇 개 신문들을 사가지고 와서 확인까지 했습니다. 이 의료대란으로 치닫고 있는 이른바 의료개혁에 대해서 그동안 비판적이었던 동아일보는 머리기사였습니다. 이게 동아일보 일면입니다. 교육부 의대 2000명 배정 회의 자료 폐기, 국회 교육위 복지위 연속 청문회, 교육부 유출로 갈등 일까 우려 컸다. 회의록 폐기 논란에 참고 자료 파쇄, 야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신문은 한 줄도 안 쓰고 다른 신문은 일면 머리 기사로 다룬다면 뭔가 여기에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감이 왔습니다. 지난 4월 16일 조선일보는 의과대학 신입생 정원을 파격적으로 많이 배정받은 충북대학교 고창섭 총장을 인터뷰했습니다. 고 총장은 이 인터뷰에서 의대 정원 4배 늘어도 교육질 안 떨어질 자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조선일보 제목이었어요. 고 총장은 시설비 등으로 4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그 정도면 충분하다는 뉘앙스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16일 국회 청문회에는 고 총장이 증인으로 나왔고 이 대학에 근무했던 배장환 전 교수도 증인이었습니다. 심장내과 권위자인 배 전 교수는 제대로 교육하려면 1조 원 이상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청문회의 문답 과정에서 쏟아져 나온 정보는 그동안 윤석열 정부의 이른바 의료개혁을 보도함에 있어서 충직한 대변인 역할을 해온 조선일보의 보도를 상당수 부인하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부산의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배장환 증인은 내년에는 한국 전쟁 때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 의료 현장에서 일어날 것이라는 무시무시한 경고를 하기도 했지만은 이는 조선일보 독자들에게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은 배장환 전 충북대학교 심장내과 교수에게 의대 정원이 늘어나게 되면 해부학 수업을 비롯한 실습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16일 청문회는 주로 의과대학 교육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걸 중점적으로 따졌습니다.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신입생 정원은 기존 49명에서 200명으로 늘었습니다. 2025년도에 한해서는 125명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5명이 정원인 방에 갑자기 4배 인원을 밀어넣으면 공부가 제대로 될 수 있는가 하는 순진한 의문에 대해서 총장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고 조선일보는 인터뷰를 통하여 이를 홍보해 주었습니다. 조선일보의 댓글창을 보면은 독자들이 줄기차게 윤석열 대통령을 편들고 의사들을 공격하는 성향인데 이는 흡수한 정보의 편향성 때문일 것입니다. 배장환 정의는 실습이 제대로 되지 않고 뒤에 있는 학생들은 카데반 해부용 시신입니다. 해부용 시신이 어떤 건지 보이지도 않는 상황이 벌어진다. 수업을 약 6명씩 8개조 정도로 진행하는 것은 적정 수준이 아니라 그게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교육 수준이다. 거기에서 한두 명만 더 늘어도 뒤에 있는 학생들은
카데바 인대가 전혀 보이지도 않고 간을 싸고 있는 조직 구조를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아주 실감 있게 정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4배로 늘리면은 교육이 제대로 되느냐는 겁니다. 그럼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제대로 인체 구조를 모르는 사람이 의사가 되면은 그 사람이 수술을 하고 진단하는 게 정확하겠느냐 이거죠. 배장환 전 교수는 정원을 하면은 의료의 질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질을 격화시킬 것이다. 지금 갖고 있는 의료시설이나 학생의 1인당 면적, 1인당 교수 등 후퇴하면 후퇴했지 절대로 전진할 수 없는 구조라고 했습니다. 충북대 총장과 교육부는 200명이나 되는 신입생이 들어와도 1, 2년은 예과 과정이기 때문에 강의실을 증설하면 된다고 하지만 예과 과정조차도 학점의 약 3분의 2 정도가 필수 과목이라면서 강의를 강행한다면 50명, 60명으로 나누어야 하는데 서울대학교도 한 학년 학생이 135명인데 A반과 B반, B2반으로 나누어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데 200명 학생을 제대로 교육시키려면 최소한 60명씩 4개 반으로 나누어야 하고 강의실을 60석짜리 4개로 또 나누고 교수 4명을 한꺼번에 투입해서 강의를 따로따로 해야 한다면서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런 또 교육부가 지방국립대학 의대 교수를 1000명 늘리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라고 했습니다.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지금 8월부터 국립대학교 교수를 내년까지 1000명을 늘리겠다고 하지만 계획 안만 나왔고 구체적 계획이 아무것도 수립된 것이 없다. 1000명을 늘리겠다고 한 것도 신규 인력을 발령하는 게 아니고 기존의 병원 돈으로 총장 발령인 기금 교수를 전임 교수로 옮기는 것에 불과하다고 폭로를 했습니다. 이어서 사실상 숫자는 똑같이 되고 직급 변경만 생기는 것이라면서 병원에서 새로운 교수를 1000명을 정원해야지 늘어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대비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고창섭 총장은 당초 정원을 신청하면서 200명을 한 강의실에서 강의를 받도록 한다는 계획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다. 충북대는 2027년 3월에 본과 1학년이 들어가는 시점에서 해부학 실험이라든가 종합실험실이든가를 120명 기준으로 2개 반을 편성해서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다고 설명했는데 이 발언에 대해서도 배장환 전 교수는 재반박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 진선미 의원의 질의 차례에서 배장환 전 교수는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는 것이든 감원하는 것이든 근거가 없어서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인구 1만 명당 소아과 전문의는 우리나라가 OECD 평균보다 2.5배 이상 많은데도 왜 그 전문의가 소아과를 계속하지 않고 있느냐 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인해 전술로 의사를 늘리자고 하는 것은 문제를 놔두고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방법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의대 수업이 마비 상태고 교육부에서 제시한 학년제 도입 가이드라인 등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는 진선미 의원의 발언에 동의한다고 밝히면서 현재 본과 3, 4학년 학생들이 환자를 한 명도 못 보고 실습을 못했는데 그것을 2학기 때 몰아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발상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배 전 교수는 총장께서 전임 교수 2명만 사직했다고 하지만 임상 교수들, 다시 말해 병원에서 축이 되고 교육을 담당하고 있던 교수들이 다 나가고 있다. 심장내과 교수 2명은 거의 은퇴급에 가까우시고 7명의 워킹 교수 중에서 저를 포함해서 3명이 사직했다. 그러니까 지금 있던 사람도 나갈 판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가능성은 없다고 했습니다. 배장환 교수는 필수 의료하고 지방의료의 확충이라는 것은 평생의 명제였고 모든 의사는 거기에 찬성한다. 하지만 이런 식의 추진 방법은 해결책을 가져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배 전 교수는 이어서 지금 국회의원들과 정부가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지금 말고 내년에 닥칠 의료 대란에 대해서는 정말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다. 내년에는 한국 전쟁에서도 벌어지지 않는 일이 벌어진다.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신규 전문의가 한 명도 없는 해가 되고 연차적으로 그 이후에 신규 전임의가 없어지기 때문에 교수 요원이 생기지 않는다. 2000명 정원에 관한 의지의 3분의 1만 해결의 의지를
가지시면 뭔가 만들 것 같다. 2,000명이라는 숫자가 의료계획을 완전히 잡아먹은 상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게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2,000명이라는 숫자가 이른바 의료계획을 완전히 말아먹었다는 겁니다.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정원된 2,000명을 대학별로 배정하는 회의가 졸속으로 이루어졌고, 이를 감추기 위하여 회의 자료를 폐기했다는 의심이 짙어졌습니다. 대학별 현장 실사 없이 정원을 배정했던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현 정원을 66%나 늘린 것이 과학적 근거를 갖고 있으며 의료계와 충분히 협의하여 결정한 것이라고 국민들에게 누누이 설명했는데, 가처분 신청 재판을 통하여 가짜뉴스에 가깝다는 사실이 법원 결정문으로도 확인이 된 바 있습니다. 2,000명이라는 숫자는 별다른 근거가 없고 의료계와 실질적인 협상도 없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이번 청문회를 통하여 정원 배정도 합리적 검증 없이 이루어졌음이 확인된 셈입니다. 배정환 정 교수는 2,000명이라는 숫자가 의료계획을 망쳤다는 취지로 정리를 했는데, 복지부와 교육부 공무원들에게는 2,000명이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신성불가침의 신앙 대상인지 이게 무슨 교시인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에게는 부적이나 추술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김정은의 핵무장과 경쟁하고 있고, 대한민국 발전의 위대한 성과인 좋은 제도를 망가뜨리는 데 있어서는 문재인의 탈원전 실책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를 제외한 보수 언론의 일방적 의사 때리기와 윤석열 감싸기는 의료 대란을 악화시켜 국민의힘 총선 참패에 기여했습니다. 조선일보 등의 의료 대란 편파 보도는 한국 언론사상 영원히 기억될 흑역사가 될 것입니다. 이들이 언론의 원칙을 지켰더라면 윤석열의 폭주를 견제해가지고 국민도 국민의힘도 윤석열 대통령도 의사들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태가 수습될 수 있었지만은 언론이 사실을 무시하고 감사주는 편파보도를 하다 보니까 그 감사주는 대상, 즉 윤석열과 국민의힘부터 먼저 망가지고 있다는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취재력이라면 도대체 2,000명 정원을 누가 어떻게 결정하였는가 하는 이 사태의 본질이자 출발점이자 해결점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독자들에게 보고할 수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게 국민의 알 권리 아닙니까? 올해 한국에서 생산된 가장 큰 가짜뉴스는 2,000명 정원은 과학적 근거가 있다는 대통령 주장이고, 조선일보는 이 가짜뉴스의 확산에서 지금 1등을 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국회 청문회를 완전 묵살했다. 그러나 동아일보는 일면 머리 기사로 다뤘다라고 하는 사실이겠죠. 감사합니다.